자, 이번 시간에는 법령집 161페이지 제4절 작업과 직업 훈련 부분을 좀 보충하도록 할게요. 161페이지 폈죠. 법 제65조를 먼저 보면은 작업 부과 해가지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 한다. 그래서 수형자에 대한 작업부가 목적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수형자의 작업부가 목적, 오늘날은 교육형주의 내지 교화 개선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업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그 해설에 되어 있듯이 교도작업의 목적 하게 되면은 윤리적 목적하고 사회교육적 목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도작업의 목적으로는 노동을 통해서 무의도시가는 습병이나 노동 혐오감을 교정하는 일에 의한 훈련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일에 의한 훈련 하게 되면은 이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규칙적으로 시켜가지고 교도작업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부과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 65조에 있어서는 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윤리적 목적 내지 일에 의한 훈련 취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직업에 대한 그 훈련을 통해서 기능과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석방 후에 생계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일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을 위한 훈련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직업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시키게 하는 것도 교도작업부가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교육적인 목적하고 윤리적인 목적을 법 65조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2항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는 경우 고려사항 나연기는 작업을 통해 건장한 이 경력을 성취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시행령 부분이 지난번 그 편집 과정에서 빠졌다는 그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89조 보시면은 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 장관이나 지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 정하는데 소장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장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하는 것. 그리고 90조 보시면 소년 수형자의 그 작업 등에서 이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 즉 소년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 성숙의 정도, 교육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 65조에서 방금 살펴봤듯이 모든 것 수형자에 대해서 작업 부과할 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년 수형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정신적, 신체적 성숙의 정도, 교육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부과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같이 종합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특별한 수용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 그래서 118조에서 시행규칙 59조의 6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 작업을 부과할 때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을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해서 부과해야 된다 하는 것 특별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해서 부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소년 수용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년 수용자로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거기서도 의무간의 의견 고려지 교도간의 의견 고려가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규정은 원래 노인 수용자에 대한 그 규정이지만은 장애인 수용자나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작업을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인 수용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인 수용자, 노자, 그리고 장자, 소자에게만 적용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118조 59조의 6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91조 작업의 고지 등 작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고지, 알려줌, 이것을 좀 어려운 한자로 아직까지 고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제1항 소장님께서는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 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하는 거죠. 작업의 종류 및 작업 과정을 작업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2항 보시면은 작업 과정은 작업 성적, 작업 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작업 성적이지 여기에서는 교정 성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작업 시간, 작업의 어렵고 쉬움, 난이도, 그리고 숙련도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작업 과정은 원래 수량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수량 과정이 원칙인데, 이 작업 과정을 수량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작업 과정으로 본다 하는 특징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작업 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작업 시간을 작업 과정으로 본다 하지 작업 수량을 작업 과정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그래서 91조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표 2개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92조도 별표 2개 하세요. 작업 실적 확인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매일 수용자의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매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시행규칙 183조 1항에서 소장은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일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 92조하고 시행규칙 183조 1항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제93조 신청작업의 취소도 여러 조문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강제 노역 취소가 아니라, 즉 정역 취소가 아니라 신청작업 취소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 93조는 징역 수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금고 수용자와 구류 수용자에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서 신청한 작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도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소장은 이 법 67조, 즉 신청이 한 작업 규정에 따라서 작업이 부과된 수용자가 작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만약에 미결 수용자와 관련된 조문이라면 미결 수용자의 의사, 그리고 사형 확정자라면 사형 확정자의 의사, 그리고 건강 및 교도 간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죠. 여기서도 교도관을 의무관으로 바꾸는 함정 특히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청이 한 작업이기 때문에 취소 신청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취소를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신청에 의한 그 작업이 부과된 이후에는 징역 수용자에 대한 정역처럼 강제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작업 취소를 취소해 줄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지
취소해 주어야 한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해설에서 자세히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다음 제 94조를 보면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나오면 바로 구분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외부 직업훈련하고 일반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직업훈련은 이 뭐였어요? 개완 특일이다였어요. 개완만이다였어요. 경비처우급 관련해서 외부 직업훈련 대상이 되는 것은 개완만이다. 그리고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해당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것은 경비처우급에 따른 제한이 없고, 그리고 비용 부담도 수형자 부담 원칙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구분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그 구비, 이것은 일반적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규정이죠. 소장은 법 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자재를 갖춰야 한다. 95조 집중근로, 집중근로 개념이 출제된 바 있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별표 하나 하고, 집중적인 근로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은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직권으로는 집중근로를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거.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일일 작업 시간 중 접견과 전화 통화, 교육 및 공동 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 시간을 제한 작업 시간 내내 하는 그 작업을 말한다. 그래서 집중근로라는 것은 작업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전화 받으러 간다든가 접견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업의 맥락이 끊기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취지를 지닌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견과 전화 통화는 제한할 수 있지만 작업 도중에 어떤 뭐 편지 수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교화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고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휴게 시간, 쉬는 시간까지 그냥 빠짐없이 계속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은 지켜주되, 그래서 휴게 시간의 제한이죠. 그래서 포함이 아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작업 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래서 휴게 시간을 포함한 작업 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96조 휴업일은 공휴일하고 구분해야 할 개념이죠. 휴업 하면은 작업을 쉬는 날 이 뜻이잖아요. 쉴 휴자니까. 그러니까 일상 과업, 즉 뭐 교육이라든가 작업이 실시되지 않는 날 의미예요. 그래서 공휴일과 휴업이라는 거 작업이 면제되죠. 그래서 보면은 공휴일 위에 휴업일이라는 것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그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과, 과거에는 12월 31일까지도 거기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삭제가 됐죠.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12월 31일이 들어가면은 개정 전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규정이 된다 하는 거. 교정의 날 및,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든가 작업 부과 여부,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날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날로 하면 잘 속아요. 그래서 96조도 별표 하나 하고요. 그리고 법 66조 작업의 의무 보도록 하죠. 작업의 의무, 수용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밖의 노역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법 제 102조에
재난시 응급 용무 보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재난시 응급 의무 보조와 같은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까지도 있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징역 수용자에 대한 정역 실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 교도작업 이외에 그 밖에 노역을 수행할 의무까지도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재난시 응급 용무 보조라든가 아니면은 거실 청소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무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작업 의무와 관련해서는 형법 67조를 같이 연결해야죠. 그래서 형법 제67조에 보면은 징역 수용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징역 하게 되면은 징벌로 노역을 가하는 것을 뜻하죠. 응징적인 노역, 징벌 노역의 줄임말이에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그래서 정해진 노역을 법으로 정해진 노역이다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정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수용자에 대해서는 정역 복무 의무도 형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자유박탈만 형벌 내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 부과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형법 68조는 금고와 구류형에 대해서는 자유박탈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강제 노역은 형벌의 내용으로 들어있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형사정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징역, 금고, 구류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금고는 이 작업에 종사할 의무까지는 형벌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은 형집행법 제67조에 의해서 신청에 따른 작업은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거. 신청 없이는 징역 수용자와 달리 금고 수용자와 구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제86조 미결 수용자의 작업과 사용 확정자의 작업 보도록 하자고요. 미결 수용자의 그 작업이나 사용 확정자의 작업, 방금 전에도 언급됐듯이 신청에 의해서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리고 미결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에 대한 그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했었어요. 그리고 86조 제2항 보시면은 미결 수용자에 대한 작업 부과하는 경우 준용 규정은 어떤 것들인가. 제65조 작업의 부과, 작업 부과는 건전한 사회복귀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었죠. 그리고 제70조 집중 근로에 따른 그 처우 제한 규정, 이것도 미결 수용자에게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71조 휴일의 작업 면제라든가, 그리고 72조에 있어서 가족이 죽었을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 2일간 작업 면제, 그리고 또 배우자의 제사하고 부모의 제사에는 1일의 작업 면제, 이것은 미결 수용자에게도 준용이 된다 하는 것. 그리고 73조에 있어서 작업 수입과 관련해서 국고 수입으로 한다. 다만 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 규정. 74조 위로금과 조의금은 지급한다였죠.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75조 다른 그 보상 배상과의 관계. 76조 위로금 조의금 지급받을 권리의 그 보호 규정, 이것은 당연히 미결 수용자에게도 준용이 된다. 그리고 90조에서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와는 달리 65조 작업 부과와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항상 미결 수용자하고 사용 확정자는 대비시키면서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65조 같은 경우 사용 확정자에게는 준용할 수 없느냐 하게 되면, 사용 확정자는 사회에 복귀할 대상이 아니죠. 그 형벌 내용이
생명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귀 목적은 적용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하면 사용 확정자는 무조건 틀린 내용이 된다고 했듯이, 그래서 65조 작업 부가는 미결 수용자에게는 준용되지만 사용 확정자에게는 준용될 수 없다. 그리고 집중근로에 따른 그 처우에 있어서도 사용 확정자에게까지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 규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법 68조 외부 통근 작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법 68조 1항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기업체 등의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체 통근과 작업장 통근이 있다고 했고,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해서는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 배부한 그 보충 조문 자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2편 13장 권리 구제에 관해서 정식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58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법령집 58쪽에 보면은 법 24조 물품의 자비 구매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것 관련된 시행령 그 3개 조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법 제24조 물품의 자비 구매 1항 보시면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물품을 자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권리로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자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소장의 허가를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24조 2항 보시면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규칙 부분은 자세히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그 중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좀 보충하도록 할게요. 31조 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한다. 그렇지 수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비구매 물품 기준을 뒤바꾸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특히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2조 자비구매 의류 등의 그 사용 관련해서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보관한 후에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수용자가 지니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관은 과거에는 영치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보관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보관한 후에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지 검사한 후에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자, 이 32조 검사한 후로 바꾸는 함정 문제는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멀지 않아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3조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 1항은 뭐 당연히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2항 보시면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세탁 등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 등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교정시설의 부담 또는 국가 부담이지 수용자 부담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비로 구매한 의류 세탁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예외가 없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 세탁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과 관련된 규정들도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라 하는 거. 그리고 62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2쪽 제3장 금품 관리 보시면은 금품 관리와 관련해서 제3장 시행령 제3장 금품 관리 규정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법 25조 휴대금품의 보관 규정을 한번 보면은 1항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은 수용자라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시행령 규정 보시면 34조 휴대금품의 정의. 휴대금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금품을 좀 주의하자고 그랬죠. 금이라는 것은 돈, 금자죠. 현금, 수표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품은 단순한 휴대 물건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돈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과 휴대품을 말한다. 현금에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압수표만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하는 함정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에 있어서 휴대금품의 보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입자의 휴대품을 보관한 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법 25조 휴대금품의 그 보관 조항. 그래서 법 25조 보면은 1항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은 보관 하게 할 수 없고, 신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할 수 없는 그 각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입자의 휴대품은 보관한 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비 구매 물품과 마찬가지죠. 보관한 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검사한 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점 주의하고. 3항 법 25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신입자의 휴대폰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그 비용까지 교정기관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을 팔 경우에는 그런 거 판매 비용을 제한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한 나오면 항상 포함안으로 바꾸는 함정 유형을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항에 있어서 소장은 신입자가 법 25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간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에 폐기한다. 폐기한다를 여기서 보관한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죠. 그래서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판다도 아니고 폐기한다예요. 보관한다, 판다가 아니라 폐기한다. 자, 그 점 이해하도록 하고. 35조 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 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품 대장에 기록해야 된다. 이것도 말장난 함정으로 이렇게 보관금 대신에 보관품으로 이렇게 한자를 바꿔서 함정을 유도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6조 귀중품의 보관. 자, 귀중품의 보관은 별표 하나 하세요. 소장은 보관품이 금, 은, 보석, 유가증권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압수표나 현금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자기압수표나 현금, 이것은 이 보관 품이 아니죠. 품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소장 보관품이 금은, 보석, 유가증권, 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관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관용기에 보관해야 할 물품이 뭐냐? 금은, 보석, 유가증권, 도장, 인장이 도장이죠.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이지, 현금이나
자기압수표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요. 37조 보관품 매각 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관할 수도 있고 그냥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관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도록 하고요. 38조 보관금의 사용. 영치금의 사용 규정인데 이렇게 보관금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1항 소장은 수용자가 그 가족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족의 개념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에 한정되는 것이 가족이다 하는 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해야 한다가 아니죠. 보관금도 허가할 수 있다 이고, 그리고 보관금 사용 용도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적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수용자가 그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가 아니야. 배우자는 항상 직계 존속으로 한정시키고 있었죠. 교도작업 면제 사유에 있어서도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였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가족이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항 보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수용자가 부담한다 이죠. 그래서 보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 비용은 교정 기관에서 부담한다 또는 소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해 보도록 하고요. 3항 보관금의 출납 애탁 보관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역시 돈과 관련된 그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작업 장려금, 위로금, 조의금 그리고 형사정편에 있어서 근로보상금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지급한다였죠. 그래서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요. 37조 지닐 수 있는 물품의 처리.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34조 3항을 인용을 해놨어요. 신입자의 휴대폰을 팔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하는 조항.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폐기한다 하는 원칙을 준용한다 하는 거. 그리고 40조에 있어서 물품의 폐기와 관련해서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일시, 관계장부 등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특채시험이라든가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0조도 어떤 내용이고 출제될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이 관계장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된 경우이지 처분하거나 팔 경우에 관계장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41조 금품 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네줄 것 신청하면은 법률에서 금지 사유가 없는 한 전달을 허가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품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42조 전달 허가 금품의 사용 등. 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그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에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 같은 거 취지로 자비 구매 물품과 연결해서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항 수용자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금품의 허가 범위에 관하여, 허가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죠. 법무부를 0으로 정한다. 그리고 43조에 있어서 전달 허가 물품의 검사, 소장은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43조는 별표 하나 하도록 하시죠. 자, 소장은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교도관에게 검사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교도관이 검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의약품인 경우에는 특별히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 44조도 여러 번 출제된 바 있는 조문이죠. 별표 하나 하고, 보관의 애, 즉 영치, 과거형으로 하면 영치에 해가지고 자세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특히 승진시험 대비하는 분들은 보관하고 영치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영치의 애외, 보관의 애외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이다 했어요.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이 보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 무채재산권 이런 것은 당연히 성질상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보관의 제외 대상으로. 자, 45조 유류금품의 처리. 1항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금품을이 아니죠. 여기서는 유류품이에요. 자, 그래서 1항에서는 금품으로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하자 했어요. 자, 1항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 물건에 대해서만,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유류품을 팔아서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돈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시켜줄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은, 이런 유류품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서는 유류품을 팔아서 그 판 대금을 보내줄 수도 있다 하는 특별 규정. 그리고 2항 사망자의 유류 금품을 보내거나, 여기서는 금품이죠. 금품을 보내거나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유류 금품의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용 부담 원칙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두고, 특히 1항과 2항에 있어서는 유류품하고 유류 금품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뒤바꾸는 함정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조 법 27조와 관련된 시행규칙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보시죠. 법 27조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법 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과 관련해서 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때는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 이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 그러면은 시행규칙 22조 자, 전달 금품의 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규정을 보면, 1항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 돈이죠. 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금 수표 우편함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이지 현금 수표 범위에서 허가한다가 아니에요. 우편함까지는 현금처럼 인정해준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금 수표 범위에서 허가한다로 바꾸는 함정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 온라인으로 보내온 경우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 이항 소장은 수용자 외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이죠. 뭐 독극물이라든가 아니면 부패한 음식물 이런 걸로 인해서 교정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로서 종교 행사 뭐 일요일 같은 때 이제 뭐 이 절이라든가 교회 천주교회 이런 데서 어떤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허용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교정시설 밖에서 제조한 음식물이더라도 건네줄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에 한해서만 허가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이 부분에서 주의하도록 하세요. 하나여 하면 대부분 틀린 선지가 돼요. 그래서 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여 라고 되어 있는 지문이 있으면 그것은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99%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연결시키면서 이해하도록 하고. 사망 소장은 수용자의 사람이 수용자의 음식물 외에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에서지 소장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가 아니다 하는 점을 특히 여기서 주의하세요. 어떤 보관 범위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지 각 시설별로 교정시설의 장이 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국 53개 교정시설이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관 범위 이런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관시킬 수 없는 그런 물품으로는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은 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 무늬가 포함된 물품, 그리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화투라든가 이런 물품, 성인 잡지 이런 것은 전달을 허가할 수 없다. 그리고 도주, 자살, 자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은 전달을 허가할 수 없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물품, 명품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즉 명품인 물품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6호 그 밖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도 전달 허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전달을 허가하지 않는 그런 물품의 특색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이해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2편 13장 권리 구제로 나가도록 할게요.